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미국 내의 거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큰 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미국의 50개 주는 늘 공화당세가 강하거나 민주당세가 강한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특별히 공화당세나 민주당세가 강하지 않고 그때마다 어쩔 때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어쩔 때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스윙처럼 그네처럼, 그래서 이런 주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표 차이로 앞선다면은 이것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Trump takes significant polling lead over Biden in presidential race. 트럼프가 대선전에서 바이든을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다라는 더 힐지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아랫 내용을 쭉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티켓을 거머쥐는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가 바이든을 쉽게 이기고 백악관에 재입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아직도 한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 CNN 등 많은 좌파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트럼프가 그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걱정하는 식의 그러한 그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온 CNN 그 설문조사에서도 미시간주하고 조지아주 이 두 개도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인데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5% 정도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조지아는 두 자리 숫자 10%나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앞서는 퍼센티지가 엄청납니다. 우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1%나 앞섭니다. 어마어마하죠. 노스캐롤라이나는 그렇게 스윙 스테이트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공화당세가 강한 주인데,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7%나 앞서고, 위스콘신에서 6%, 네바다에서 5%, 미시간에서 4%, 아리조나에서 3%나 앞서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특히 놀라운 뉴스는 뭐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아시죠? 민주당의 이 사람이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바이든의 민주당 표를 갉아먹든 아니면 이 사람이 출마를 포기해서 안 하든 어떤 경우가 돼도 비슷한 퍼센티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는 겁니다. 이 앤서 그 설문조사지에 그 모르겠다, 그 다음에 투표 안 하겠다, 기권하겠다, 아니면 no opinion, 의견 없음, 이런 란이 있었어요. 모든 걸 취합해 봤을 때 이런 퍼센티지가 로버트 케네디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기도가 단단히 다져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봐도 됩니다. 잠깐 안내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들 많이 사용하시죠? 이 프린터에 그 잉크가 꼭 있어야 하는데, 이왕 그 잉크를 사실 거면은 이 텍사스의 세이브텍스에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심 TV 그 구독자들에게는 특별히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 연락을 하셔서 이왕 사실 컴퓨터 잉크라면 여기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렇게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은퇴하신 목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체크를 넣으셔가지고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그 사면 초과인 것처럼 겉으로 보입니다. 공식으로 그 걸려 있는 소송이 4개가 있고 그 형사도 있고 민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소송권에 이제 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한 죄목이 수십 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다 보지만 민주당의 유권자들도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형사, 민사, 고발, 뭐 고소가 실제로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게임을 민주당이 벌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언론에서 막 이런 것을 부각시킬 때는 사실대로 믿었는데 쭉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executive privilege가 있어가지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웬만한 거는 기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도 되지도 않는 기소를 막 갖다 해대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나쁘게 생각하다, 그 다음엔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상당한 퍼센티지가 이것은 정치적인 게임을 벌이는 거다, 언론쇼를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렇게 그 특정한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주를 스윙 그 스테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도 특별하게 꼭 민주당만 찍는다거나 꼭 공화당만 찍지 않고 그때그때 후보에 따라서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찍는 그러한 유권자를 스윙 보터라고 합니다. 이 스윙 보터들, 이러한 그 투표 그 유권자들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 이건 정치쇼다라고 트럼프 기소가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도 경제 정책을 보면 트럼프가 훨씬 낫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 국제 오일 유가는 엄청나게 내려갔고 미국에서 사상 최고의 미국의 도메스틱 오일 프로덕션,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오일 생산이 사상 최고로 달했을 때가 20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휘발유 값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국제 유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수출 그 엄청나게 생산하면서 수출까지 했으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경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그 안정된 시절을 보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새로 벌린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마무리해 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바이든은 선거 공약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내 오일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선거 공약을 내걸고 실제로 2021년 1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린 게 강제 마스크 쓰는 거 하고 미국 국내 오일 생산 중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론과 민주당이 쉬쉬하고 잘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의 휘발유 값이 치솟으면서 캘리포니아에는 7불 50 이상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리고 여기 매사추세츠는 비교적 싼 주인데도 5불 20, 5불 3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뭐 한 3불 50 정도 이렇게 하지만 현재는 내려가서. 근데 그것도 무슨 경제가 좋아서 내려간 것보다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은 뭐 안 줄고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 그런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름값이 떨어진 이유가. 자,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런 전쟁 발발까지 경제는 뭐 엉망이었고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그 보통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1%에서 1.5% 정도입니다. 2%도 잘 안 넘어가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때가 1970년대입니다. 카터 때인데 이때는 평균 인플레이션이 7.5%에서 7.8% 정도였어요. 매년.
그런데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1차 중동 오일 쇼크가 있었고 1972년도, 73년도입니다. 이 초죠. 그리고 1979년도, 80년도 이때 2차 오일 쇼크가 또 이란 때문에 팔레비 왕이 이란에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팔레비 왕이 실각을 하고 망명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국제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값이 치솟아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평균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7.8%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바이든이 미국의 오일 생산을 중지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 70년대보다 더 최악인 거의 1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도 아직도 3%가 넘어가고 있어요. 3.3% 정도, 뭐 이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 바이든의 그 실책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감언이설로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를 공격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막 겁을 줬어요. 힐러리 측에서 2016년도에. 근데 그거와는 반대죠. 트럼프가 됐을 때는 전쟁이 없고 있는 전쟁도 마무리됐고 또 어느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 배짱을 가진 사람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바이든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 터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터지고 저기서 뭐 중국이고 뭐 러시아고 들먹들먹합니다. 이게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말로 떠드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쪽 사람들의 한 20-30%도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선전선동을 아무리 해봤자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Real Clear Politics, 약자로 그냥 RCP라고 하는데 이 RCP에서 며칠 전까지 미국의 모든 설문조사 기관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인기도를 조사한 것을 통합을 해서 평균을 낸 그러한 도표입니다. 그 제일 위에 보면 이게 평균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47.2%고 바이든이 44.1%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뭐 RCP 평균치보다도 그 밑에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다, 팍스뉴스다, NBC다 여러 기관이 조사를 했지만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퀴니피엑이라고 보이시죠? 이 퀴니피엑이라는 그 설문조사 기관은 좌파 성향이 강한 기관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도 바이든을 앞서는 적으로 이렇게 그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하는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얕게 나오는데 이번에 퀴니피엑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가 48%, 바이든이 46%로 트럼프가 2%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는 민주당의 민심이 동요를 하면서 트럼프 쪽으로 흐르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퀴니피엑도 이런 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미국 역사상 이 대통령을 연임한 사람은 많지만 한 번 임기를 건너뛰고 또 한 번 한 사람은 역사상 딱 한 명 있는데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189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전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지고 다시 재선이 그 하나 걸러서 24대의 대통령에 취임을 한 민주당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자기는 정치적으로는 리버럴이지만 경제정책, 특히 재무정책을 매우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두 번 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그 2024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 45대와 47대를 하는 한 텀을 걸러서 두 번 대통령이 되는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